영화 이야기 시간입니다. 재난 영화, 자연재해나 바이러스의 위협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인간의 사투를 주로 다루는 작품들인데요. 네, 헐리우드의 단골 소재였지만 최근에는 한국 영화도 잇따라 재난 영화에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형 재난 영화의 특징과 경향, 최강의 영화평론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재난 영화 하면은 월드워즈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 좀비가 등장하긴 하지만 요거 재난 영화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인류가 순식간에 좀비로 변한다. 이런 설정은 이제 상상력에 의한 가공의 설정이긴 합니다만 전체적인 영화의 틀은 말씀하신 대로 재난 영화의 형식을 가지고 있죠. 근데 이제 재난 영화에도 일종의 공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일단 주인공은 절대 안 죽는다. 그렇죠. 네, 죽으면 안 되죠. 네. 하지만 주인공의 가족은 위협에 빠집니다. 그리고 주인공이 이제 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는 이게 이제 공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 주인공에게 관객들이 감정이입을 하기 때문에 이제 주인공이 중간에 죽어버리면 영화 자체가 성립이 안 되겠죠. 예. 월드워즈도 마찬가지지만 2012라고 하는 작품도 있었는데 이 작품 역시 이 공식을 충실하게 따르고 있습니다. 인류 멸망의 순간에 이 주인공인 존 큐잭이 자신의 이혼한 전처와 아들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갖은 역경을 극복하는 그런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예. 이 재난 영화는 전반적으로 이 가공할 재난이라는 설정을 통해서 관객들에게 굉장히 스펙터클한 볼거리를 안겨주는 가운데 주인공의 사연을 통해서 아주 코끝찡한 그런 드라마를 선사하기 마련이죠. 네. 한국에서도 요즘 이제 재난 영화가 심심치 않게 선을 보이는데 한국의 재난 영화면 뭐니 해도 해운대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2009년에 개봉했었죠. 해운대라는 작품이 한국 영화의 사실상 본격적인 재난 영화의 시초적인 그런 작품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개봉 당시 1,000만 명 이상의 관객을 동원하기도 했죠. 부산 해운대 앞바다에 거대한 쓰나미가 불어닥치고 생사의 희비가 엇갈리는 여러 인물들의 사연을 중첩해서 보여줬죠. 설경구와 하지원의 멜로 라인을 중심축에 둔 가운데 김인권과 그의 어머니의 사연, 그리고 119 구조대원과 삼수생 여성의 사랑 이야기, 그리고 박중훈과 이혼한 전처로 나온 엄정화의 사연.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쓰나미가 불어닥치기 전까지 펼쳐지고요. 쓰나미가 불어오면서 이들 간의 생과 사가 엇갈리면서 관객들의 감성을 자극했던 작품입니다. 이 영화 해운대가 크게 성공할 수 있었던 배경 가운데 하나는요. 물론 첨단 컴퓨터 그래픽 기술을 동원해서 쓰나미를 아주 실감나게 표현했던 것도 크지만 지금 화면 보니까 정말 실감이 나요.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재난이 바로 우리에게 익숙한 공간에서 벌어진다는 겁니다. 해운대라고 하는 익숙한 공간에서 재난이 벌어지게 되면은 관객들 사이에서 이게 현실감을 배가할 수 있기 때문이죠. 앞서서 1,000만 돌파한 영화 괴물도 괴수가 나오는데 이 괴수가 다름 아닌 한강에서 출몰하죠. 그러니까 재난 영화의 기본 공식은 할리우드에서 이제 따오면서 벤치마킹 하되 여기에 한국적인 특수성을 첨가하는 그런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이 부분은 이후의 한국 재난 영화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해왔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지난해 개봉했던 연가시도 하천에서 기생충이 나오는데 이런 설정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연가시라는 이름의 살인 기생충이 순식간에 사람들 사이에 퍼지고 이 기생충이 인간의 몸에 침입하면 이제 미친 듯이 목이 마르고 인간의 뇌를 조종해서 물속에 사람들이 막 빠져 죽게 만든다 이런 설정이었죠. 이 영화는 주인공인 김명민이 제약회사의 직원으로 등장하죠. 자신의 가족을 살려내기 위해서 치료제를 찾아서 고군분투하는 과정을 드라마의 중심축으로 삼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재난 영화의 공식을 고스란히 따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어쨌든 지난해 여름에 개봉해서 꽤 많은 관객을 동원하면서 흥행에서도 어느 정도 성공을 거뒀죠. 지난해 말에도 재난 영화 한 편이 개봉했었는데 타워라는 작품 기억하시죠? 설경구가 119 구조대원 대장으로 이제 나오고요. 김상경, 또 손예진 이런 배우들이 이제 타워 스카이라는 이름의 초고층 주상복합 건물에서 일하는 그런 직원으로 등장합니다. 주방 쪽에서 생긴 사소한 화재를 이제 무시한 채 이 건물의 경영진이 대형 행사를 진행했다가 결국 건물 전체가 순식간에 화염에 휩싸이게 되고요. 결국 구조대를 이끄는 설경구 그리고 그의 팀원들의 이제 사투가 벌어지는 가운데
딸을 살려내려는 김상경과 손예진의 그 필사의 탈출기가 함께 펼쳐집니다. 예. 이 영화 타워는요, 기본 설정이 1977년에 나왔던 그 할리우드 재난 영화가 있었던 타워링이라는 작품하고 많이 흡사하죠. 예. 게다가 이제 영화의 배경이 된 이 초고층 빌딩이 실제로 없는 가상의 건물이라는 점에서 앞서 말씀드린 현실성이 조금 떨어지는 그런 흠을 보여줬습니다. 아, 예. 그래서 이제 영화도 흥행에서는 큰 재미를 보지 못했습니다. 올 여름에도 이제 재난 영화, 눈에 띄는 재난 영화 한 편 가운데 그 네. 감기, 이건 네. 바이러스 감염이 주제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영화 감기는 이제 제목 그대로 감기 바이러스가 순식간에 퍼진다. 이건 기본 설정으로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감기가 이제 사람 죽이는 감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조류 독감이 치사율 100%의 아주 치명적인 변종 바이러스로 변해서 네. 사람들 사이에 아주 빠른 속도로 퍼지게 되고요. 이 정부 당국이 이제 발병지인 분당을 이제 폐쇄하게 이릅니다. 예. 그러면서 이 분당에 격리된 사람들 사이에서 아비규환의 상황이 이제 벌어지게 되죠. 여의사로 등장하는 수혜가 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자신의 어린 딸을 구해내기 위해서 이제 사투를 펼치게 되는 과정이 보여지고, 그녀를 짝사랑하는 구조대원 장혁이 이제 이 여정을 함께 하게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영화 감기 역시 이제 재난 영화의 공식을 아주 충실하게 따르고 있죠. 그러니까 주인공은 이제 감염자의 피를 얼굴에 막 폭 뒤집어 써도 전혀 감염이 안 돼요. 절대 안 했죠. 예. 예. 또 주인공의 아이가 위기에 빠지죠. 또 그를 살려내기 위한 이제 두 주인공, 남녀 주인공의 동분서주가 펼쳐진다. 역시 굉장히 전형적이죠. 예. 그러니까 한국형 재난 영화의 공식으로서 또 익숙한 공간인 그 경기도 분당, 성남시 분당구라는 특정 지역을 네. 가상의 재난 지역으로 설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영화가 이제 전형적이라고 해서 뭐 무조건 비판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하지만 그 전형성 안에 이야기의 개연성이 반드시 붙어 있어야 되거든요. 예. 개연성이 떨어져 버리면 문제가 됩니다. 이 영화 감기는 그런 점에서 개연성의 많은 허점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그 아이를 힘겹게 구해놓고요. 이 아이가 또 위험에 빠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 괜히 자리를 비워요, 부모가. 아.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원인이 결과를 이렇게 필연적으로 낳는 게 아니라 결과를 만들어 놓고 원인을 짜맞추는. 결과를 위해서 긍정적인 모든 네. 상황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렇습니다. 예. 어제까지 210만 명 정도 모았는데요. 개봉 첫 주말에 숨바꼭질이라는 영화에 밀리면서 박스오피스 2위로 출발했습니다. 네. 제작비가 한 100억 원이 들어갔기 때문에 손익분기점이 한 적어도 350만 명 정도 됩니다. 그걸 돌파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네,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최강의 영화평론가와 함께 한국형 재난 영화의 특징과 경향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